변호사님, 그래서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매일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전문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은 전제가 잘못된 게 내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돌려받을 확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특성, 채무자의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서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채권 회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얼마나 법적 조치를 빨리 취했는지와 채무자의 나이, 그리고 직업, 채권의 종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은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나이, 직업별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먼저 30대부터 50대 직장인,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이스입니다. 제 실무 경험상 가장 회수하기 좋은 채무자 유형인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이고, 이분들은 당장은 돈이 없어도 언젠가는 본인 명의로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판결을 받으면 통장 압류,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씩은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은 직장을 잃을 위험도 낮고 또 퇴직금 채권도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와 퇴직금은 법적으로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이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해 놓으면 언젠가는 압류 등을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높은 채권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30대부터 한 50대 자영업자, 사업자인데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매출 채권이나 사업자 계좌, 부동산, 사업장 보증금 등을 강제 집행해서 채권 회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사업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류가 들어가면 기존 대출에 상환 합박이 들어오거나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계속 운영된다면 인건비나 기타 영업비용이 계속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채권 회수율을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업을 하거나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회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변제 경위를 검토를 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법인 대표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뒤에 합의금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20대 사회초년생인데요. 20대는 아직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도 낮고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번에 채무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추후에 채무자가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으로 자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래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보고 재산 조회 및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회수가 어렵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의 소멸시효 동안 집행력이 유지가 되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만 하면 평생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압류 조치를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달 이러한 케이스가 회수되는 케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20대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백 건 이상의 채권 추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실 가장 회수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가 바로 60대 이상의 은퇴자 노인분들입니다. 이 유형은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는데, 통상 채무자가 60대 이상인데 부동산 자산이 없다면 자신 명의의 다른 현금성 자산 역시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기 때문에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 수단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추후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열람, 재산명세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사전에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빨리 가압류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뢰인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무자는 일단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용조회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지금 당장은 또 돈이 없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의 나이나 직업 등에 따라서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와서 변제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을 해서 금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회 행위가 설립하고 또 사회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뒤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을 했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를 한 뒤에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안 날로부터 1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는 변제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채무자 유형만큼 중요한 게 채권의 종류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신청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거의 해소가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가 경매 신청을 진행함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나 공정 증서가 있다면 또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죠. 그리고 차용증이나 계약서만 있는 채권은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서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구두 약속만 있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변제 약속, 이자의 정함, 독촉 여부, 채무자의 채무 승인 여부 등을 간접 증거를 수집을 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카카오톡 대화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화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수많은 채권 회수 실무를 하면서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경험상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채무자의 나이와 직업 등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상담을 오실 때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 오시면 훨씬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소멸시 완성이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준다는 기본적인 문제 외에도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 역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은닉할 시간도 많이 준 것이고 증거도 많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어려움도 동반을 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났다면 절대로 무의미하게 계속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을 하셔도 내가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으로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와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이고 증거를 잘 챙기고 전문가를 통해서 전략을 잘 세우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채권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실제 저희 로펌은 저희 홈페이지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매일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